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남두용입니다. 지연되고 있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두고 경남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메가서울에 이어서 김해와 양산을 부산으로 편입하는 이 메가부산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포커스 경남에선 이 박완수 도지사와 함께 경남의 현안에 대해 직접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항공청 개청도 따라서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우려의 목소리는 아무래도 이러다가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제일 크신 것 같던데 지사님이 아까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직접 국회를 찾아서 1인 시까지 벌이셨습니다. 일단 이런 지연에 대한 지금의 상황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을 주시죠. 예, 우리 도청이나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예. 지난 4월 달에 제출된 그 국회 우주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아직도 국회 과방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예.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고 세계 각국들은 우주 경제 비전을 전부 경쟁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주 경제라는 것은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항공 모빌리티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당초에 과방위에서 안조회를 구성해가지고 논란을 하다가 최근에는 연구개발 기능을 둘 거냐 안 둘 거냐 이걸 가지고 또 논란을 했는데 그랬었죠. 제가 연구개발 기능 때문에 사실 항우련 항공우주연구원의 그 노조위원장과도 대화를 통해서 예. 항우련도 동의를 다 했어요. 예. 이젠 쟁점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민주당 국회 과방위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 네. 저는 국회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국민들의 우리 도민들의 희망이고 바람이고 또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를 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고 예. 만약 여기에 대해서 또 가로막고 이걸 반대한다고 국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게 막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엄중한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생각할 때 언제 시기는 좀 늦어지지만은 국회에서 이번 정기회 내에 회기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사님 그럼 남아있는 쟁점이라는 게 지금 현재 야당의 주장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하에 장관급 기구로 좀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겁니까? 아니면 여야 아니에요. 간의 다른 그 쟁점 때문에 당초에는 우주항공청의 위상 때문에 이걸 장관급으로 격상시키자 한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입장이었죠. 예. 그런데 국가우주위원회가 설치돼 가지고 사실 우주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주 강국에 대한 정책은 우주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걸 집행하는 기능을 우주항공청이 맡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요. 예. 또 최근에 와서는 뭐가 문제가 됐나 하면 우주항공청의 R&D 연구개발 기능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걸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예. 아시다시피 나사라든지 프랑스 CNES 같은 데서 전부 우주 본부가 연구개발 기능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너무 당연하겠죠, 어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항우련이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비춰졌는데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라든지 예. 항공우주연구원의 노조위원장도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리는 다 쟁점이 없는 겁니다. 예. 없는데 이걸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이걸 막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거를 지금 다들 바라고 계시는 부분이고 통과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럼 도에서는 준비를 이제 잘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어떤 준비를 좀 해오셨는지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실무적으로 도에서. 예. 그동안에 이제 과학기술부하고 우리 도와 사천시가 우선 임시청사를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과학기술부에서도 동의를 했고 네. 임시청사 준비가 돼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 우주항공청이 설치돼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공직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저희들이 다 마련해놨습니다. 어떤 거를 그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입주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네. 또 각종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고 예. 장기적으로는 이제 임시청사를 가지고 안 되니까 사천 관할 구역 안에
그 우주 복합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 계획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용역을 네. 통해서. 그래가지고 일정 도시를 복합 도시로 만들어서 우주청뿐만 아니라 이번에 미국에 가보니까 나사의 본부 그 관계자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미국의 나사 본부는 워싱턴에 있지만 전국에 11개 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 11개 센터마다 우주 관련 기구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젊은 인재들이고 또 우주 관련 기업들이 자연적으로 모여든다고 그래요. 네. 그럼 우주항공청이 앞으로 사천시에 입지하게 되면 우주항공청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예. 관련 개발 기능이라든지 관련 여러 가지 기능이 다 장기적으로 입지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합 도시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수용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 우주 복합 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추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주복합도시 특별법과 추진단 구성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는데 예. 그 추진단은 이미 국토교통부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예. 우주항공청법이 통과되면 설치가 돼서 본격적으로 우주복합도시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통과만 되면 나머지 부분에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준비는 다 마쳤다라고 봐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되겠죠? 저희들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고 또 부산 일부 정치권에서 또 양산 또 김해의 부산 편입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말 그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경남도에서 입장을 좀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우리 이 부울경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서울 특별시는 인구가 1,000만입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400만 명입니다. 예. 서울시나 특별시는 인구로 보면 부자죠. 그리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는 예를 들면은 김포시 인구 전체가 경기도 전체 인구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 인구가 부산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경남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인구로 보면 가난한 집이죠. 서울과 경기도는 인구로 보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고. 네. 그런데 부산과 경남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서로 뭐 이쪽 일부 가겠다 안 가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맞지 않고 그건 적절한 그 대응이 아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나 서울 같은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는 생각할 때 서로 뭐 일부 가난한 집끼리 뭐 서로 떼가고 안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부산 경남이 통합해서 큰 살림을 만들어야 수도권에 대응이 가능하죠. 우리 부산 경남은 통합을 해도 인구가 680만도 안 됩니다. 예. 그럼 경기도가 1,400만 명이면 부산 경남이 합해도 경기도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포가 서울시 가는 문제하고 우리 불경의 행정 뭐 일부 김해 양산 편입 이런 문제는 거론할 입장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부산과 경남이 통합을 해서 수도권과 양극 체제를 갖춰야 되는 게 정답이고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8기 민선 도정 출범하고 나서 부산 경남이 행정 통합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부터 부산과 경남이 행정 통합을 주장해가지고 그동안에 추진단도 만들고 예. 뭐 토론회도 하고 여론조사까지 했는데 아직도 우리 도민들이 통합에 대해서 인지도라든지 찬성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메가시티 그 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부산 경남의 시민 도민들이 이 행정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느끼게 될 것이고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생겼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통합의 어떤 인식도나 지지도가 높아지면 행정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도 최근에 정부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로 가지고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예. 최소한 불경과 수도권의 양극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럼 불경이 수도권과 버금가는 양극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 몸집을 키워야 되고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는 특별연합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별연합은 광역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에 불과한 것이 몸집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단일하게 완전한 통합을 통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양극 체제를 불경히 갖춰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걸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기가 생겼으니 예. 예, 지역 주민의 의견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겼으니 예. 이거 이제 앞으로 드라이브를 좀 거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난번에 경남과 여론조사를 부산에. 부산하고 경남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절반이 안 됐어요. 부산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행정통합에 대한 동의가. 그랬죠.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기로는 한 1년 후에 다시 우리가 이 어느 정도 도민들과 시민들의 관심이나 인지도가 높아지면 그때 도민들 의견을 다시 묻겠다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좀 진행하실 거다. 앞으로. 예, 기회가 오면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행정 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려가지고 도민들이 정확하게 행정 통합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의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사님. 예, 예. 최근 정부가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 증원도 그렇고요, 의대 신설도 있습니다. 일단 도의 입장은 그 확장에 대한 부분은 일단 찬성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예. 일단 기본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제가 도지사를 맡고 나서 우리 도민들의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도 입장에서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두 가지죠. 의료 시설하고 의료 인력입니다. 네. 의료 시설은 저희들이 서부의 공공의료원도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고 2027년 지금 계획이 돼요. 예,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영 적십자 병원이나 거창 적십자 병원 이전 확충을 통해서 어느 정도 권역별 이 의료 서비스를 할 생각이고 김해도 장기적으로 이제 예. 동부 쪽에 공공 의료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시설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인력 문제죠. 이건 전국적으로 아주 심각하고 우리 경남으로 봐서는 예를 들면은 필수 의료 전문 의사 수라든지 인구 대비 의사 수 그리고 의대 정원 수 이런 걸 보면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예. 심지어 저희들이 각 병원의 원장님들 만나서 응급 의료 관계를 이야기를 해보면 이 전공이라든지 의사를 못 구해가지고 병원 시설이 있는데도 시설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예. 의사들을 이렇게 필수 의료 부분은 특히 더 그렇다고 그래요. 소아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내과라든지 외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마침 이번에 정부에서 의료 분야 필수 의료 시설 혁신 전략 여기에 우리가 동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일단 도의 의료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의과대학 설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 요구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첫째 하나는 일단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학교에 기존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원을 지금 한 70명인데 정원이 76명인가 그렇죠? 예, 70명 수준입니다. 70명 정도 예, 수준. 70명 수준인데 한 150명 수준으로 150명 수준. 늘려달라는 게 첫 번째 저희들 요구고 두 번째는 지금 창원 시민들이 계속 그동안에 요구했던 것이 의대 신설 요구. 예, 그렇죠. 전국에서 사실 수부도시 전국 시도 중에 수부도시에 의과대학이 없는 것은 경남 창원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의과대학 설치를 많이 요구했는데 저희들 두 번째 주장은 100만 도시 창원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달라는 거. 한 100명 정도 규모 정도. 예, 그래서 250명 정도 정원과 신설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대통령실이라든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교육부에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정원은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예. 그게 인원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정원을 경상대학교 정원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창원의 신설 문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정치권과 함께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설에 대한 창원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이라는 부분은 좀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둘러 말씀을 좀 하고 계시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의사협회가 그렇죠. 의사 수의 대폭 정원을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인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정부의 입장에 부담이 되는 거죠. 정원을 해주는 것은 기존 대학에 의과대학이 있는 곳에 정원을 해주는 것인데 만약에 신설을 풀어버리면 모든 지역 모든 대학들이 신설을 요구하게 되면 그렇죠.
굉장히 그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의사협회를 설득하는데 아마 정부가 좀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최근에 의사 수요가 뭐 절대적으로 OECD 국가 중에 적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신설도 고려한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정부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서 예. 예. 이분들이 이제 의료 현장에 직접 투입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양성 기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지역 의료 지금 상황은 녹록치가 않거든요, 지사님.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 일할 의사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소아과 부족 현상도 마찬가지고 예. 이 지역 의료를 위한 경남도의 대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응급 의료 부분부터 해가지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예. 1차적으로는 응급 의료 컨트롤 타워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응급 의료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고 했는데 좀 많이 부족했었어요. 예. 도의회에서 지적도 받고 했는데 예. 근데 지금 우리 도민들이 응급 예를 들면 뭐 공휴일이라든지 야간에 이렇게 환자가 발생해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안 받아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요즘 말로 뺑뺑이 돌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만약에 응급 의료 환자가 생겼는데 병원에서 안 받아주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모든 병원의 응급실에 경고음이 꽝꽝 이렇게 울립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환자가 병원 입원할 때까지, 응급실에 들어갈 때까지 그 경고음이 들리게 해놓고 있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양산병원 원장님을 만나보니까 예, 예. 응급실이 우리나라는 중증 환자만 가서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제때 경증 환자들까지도 전부 응급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실제 치료를 받아야 될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외국에서는 구급 환자를 수송하는 구급 대원에게 경증 환자는 응급실에 못 가게 만드는 가게끔. 예. 독일에서는 그런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예. 그 우리도 이제는 실제 경증 환자보다도 급한 게 중증 환자가 응급실에 가서 제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기능도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정책은? 저희들이 그 도민들의 합의만 구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조례나 이렇게 해서. 예. 왜 그러냐면 구급 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병원에 이제 응급 의료실은 큰 병원이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일반 개인 병원이나 좀 규모가 적은 병원에 가서 얼마든 치료가 가능한 건 예. 그런 병원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건 분야여가지고요. 이런 예. 부분까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규율을 하실 수 있는가 해야 싶어서 되는 여쭤본 거죠. 건데요. 이제는 그런 부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은 경남에 있는 종합병원 원장들하고 다 합의를 지난번에 응급의료에 대해서 합의를 예, 예. 했거든요. 예. 했는데 앞으로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도청의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에 디지털 시스템을 해가지고 예. 예를 들면 뭐 삼성병원, 경상대학병원에 지금 응급실에 저녁 12시 현재 무슨 과 병원 의사, 무슨 과 전문의 의사가 있다. 간호원이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병실이 그런 게 얼마나 침대가 몇 개 남아 있다. 이것까지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도가 알아가지고 구급대원이 그걸 보고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외국에는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대한민국은 그건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그런 것까지 도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병원에서도 이제 동의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예.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소외 지역의 그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닥터버스 제도 운영하고 있고, 예, 예. 그다음 병원선도 섬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고, 예. 장기적으로는 지금 닥터 헬기를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헬기 패드가 아직 완공이 안 돼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닥터 헬기도 도입할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소아응급 의료 체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아응급 의료 그 의료원을 긴급 의료센터를 지정을 했죠. 예. 소아응급 의료 긴급센터를 이 부산대학교 그 양산병원하고 예. 경상대학병원 4곳을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소아과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아과 의사의 인건비를 우리 도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라도 우리 소아과 의사들을 이렇게 그 근무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소아과 전문의가 없는 곳은
공중 보건의를 배치해서 이렇게 네. 좀 활용을 하고 있고 문제는 거기도 수급이 안 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르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의사고 지원금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돈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돈 문제가 이게. 아니에요. 예. 제가 안 그래도 그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이게. 부산대 그 양산 병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돈을 올려줘도 네, 의사들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이나 신설을 할 때에 지역 의사제라든지 뭐 공공의료 문제에 대한 그렇죠. 심각한 고민, 지역에 부족한 의료 인력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여기에 제도적으로 규제를 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맞습니다.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사실상 하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 관련. 그래서 뭐 지방에 의대를 넣으면 몇 년 동안 지방에 의무적으로 그러니까요. 근무하게 한다든지 예. 이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지방에 의대 정원해봐야 그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전부 수도권으로 가버리고 나고 그러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사님 같은 이런 지자체 장님들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제정될 수 있도록 그런 법이 좀 제정될 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예. 방향을 잡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법도 제정이 돼야 되고 앞으로 아마 정부의 방침이 교육 특히 대학에 대한 그 지원 시스템을 전부 이제 도로 넘겨줍니다. 예. 그럼 우리 도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지사님. 최근 경상남도가 남해안 관광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일들을 지금까지 하셨고 방향은 또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예. 남해안 관광은 사실 우리 경남의 주요한 성장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경남이 그동안에 주력 산업이 뭐 방산 원전, 그 항공우주, 기계, 자동차 이쪽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산업도 계속 성장시키고 고부가치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수도권과 대응해서 경남이 비교 우위에 있는 게 뭐냐? 저는 남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남해안이 그동안에 국가나 자치단체 입장에서 제대로 투자되지 못하고 제대로 제도적으로 규제 완화를 못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는 남해안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일단 남해안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 동의와 또 정부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뭐 이순신 장군 성전지 순례길이라든지 남해안 섬들을 연결하는 아일랜드 하이웨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중앙정부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이제 그 국토부에서는 남해안 그 아일랜드 하이 섬들을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서 국도로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자기들이 지원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고 네네. 또 그 유순신 성전지 순례길 같은 경우는 전남, 경남, 부산이 함께 해가지고 예. 해양수산부가 이 부분을 정부 시책에 반영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군요. 문광부에서도 남해안 그 관광벨트 시스템을 자기들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앙정부의 호응을 받아낸 건 일단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도 보고를 좀 직접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남해안 관광벨트 관련해서 지난달에 대통령 직접 뵙고 우리 경남의 현안들을 예. 1시간 정도 두 사람 국정기획수석과 세 사람이 앉아서 예. 좀 말씀을 드리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통령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양극체제, 불경 문제하고 남해안 관광개발 이 부분에 예. 동의를 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남해안 부분도 다음 달 초에 되면 우리 경남에서 전북, 강주, 전남, 부울경 이렇게 6개 자치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남해안 관광 비전 선포를 할 겁니다. 예. VIP가 오실 것 같는데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공감을 하고 계시다니까 예, 일단 뭐 공감을 하고 계시는 상황은 거죠.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인프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프로그램을 관광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관광재단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 각종 그 테마를 이용한 그 테마 버스 투어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좀 많이 만들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저 두바이 같은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팜시티라 해가지고 그 뭐라고 그러더라 거기에 그 바다를 이렇게 매립해서 그렇죠. 아주 관광지로 만들어 놓고 세계 부호들이 거기에 이제 그 세컨하우스를 짓고 굉장히 있거든요. 유명한 곳이죠. 두바이 하면 그곳이.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남해안이 세계적으로 보면 이 섬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위치하고 있는 자연 경관은 참 보기 어려워요. 다른 나라 가도. 이 부분에 앞으로 규제가 완화돼서 개방이 된다고 하면 세계 부동산 투자가들을 여기에 모셔오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남해안 관광 투자 유치 세계 설명회를 국제적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부호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 규제입니다. 규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산, 뭐 해양수산부, 국토부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고 또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는 잡혔고요. 관련된 법 같은 거를 또 하나 만들어서 좀 추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남해안 관광에 대한 문제는 규제 완화입니다. 지금 남해안은 뭐 우리 저 국립공원으로 또 수산자원보존구역으로 뭐 여러 가지 국토 이용 계획에 묶여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또 대한민국의 국토계획법이 60년대 생겼는데 그게 섬하고 육지하고 똑같이 묶어놨어요. 근데 육지는 많이 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60년대보다. 섬은 그때나 지금은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렇군요. 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회 남해안 그 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섬 개발 촉진법, 이 두 개를 국회에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이제 남해안 관광청을 좀 신설해 달라. 이걸 남해안 관광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행정기구가 필요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전남도와 우리 경남이 함께 남해안 관광개발청 신설에 대한 요구를 했고요. 지금 싱가포르 센토사 섬 같은 데 가보면 화이트 존으로 이렇게 개발한 겁니다. 정부가 개발을 주도하되 그 개발을 주도하는 개발 사업자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리고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센토사와 같은 그런 관광지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한국형 화이트존도 좀 도입해보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어쨌든 섬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과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남해안 개발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남해안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그게 저희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구상 또 아무리 투자 유치를 하고 싶어도 투자 유치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가야 고분군이 10년 만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아까 방금 또 관광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등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보존과 함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도 얼마 전에 조근재 하만군수하고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눈 바도 있긴 합니다만, 도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난 9월달에 사우디 리야드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제 인정이 됐는데, 이제 한국의 문화유산이 아니고 맞습니다. 우리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우선 잘 보존을 저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인류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후대에 잘 전달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통합관리단을 이번에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유네스코 등재 추진단이 있었다고 하면 이걸 통합관리단으로 바꾸어서 이 우리 경남을 비롯해서 7개 지역에 있는 가야사 고분군을 이렇게 보존을 하도록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가야사에 대한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좀 양성을 해서 이 가야사에 대한, 가야사가 사실 함안 같은 경우에도 마리산 고분군이 그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관이라든지 그 고분 자체가 길고 많거든요. 많은데 매우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가지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야사 전문가들을 좀 양성하고 주민들도 좀 참여시키려고 할 계획이고요. 보존뿐만 아니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변 환경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또 인프라도, 관광 인프라도 좀 만들고 해서 이 관광 자원으로 우리가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아트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 생각이고, 기존 우리 또 문화유산 또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뭐 통도사하고 해인사 장경판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생각이고, 다음 달에 기회 봐가지고 그 유네스코 이제 등재가 된 기념식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가야 고분군의 주요성 또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승인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 중에 그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기회 발전 특구라는 게 있습니다, 지사님. 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어떤 건지 좀 말씀을 주시고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기회발전 특구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기회발전 특구 또 문화융합 특구, 교육 그 발전 특구, 그리고 이제 그 문화 특구 이렇게 네 가지 특구를 지방시도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 그 안동에서 개최된 시도지사 회의에서 산업장부 장관이 기회 특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각 지역의 자치단체 장에 그 국가 산단이라든지 이런 걸 지정을 했거든요. 지정을 했는데 기회발전 특구는 뭐냐 하면 자치단체가 스스로 앵커 기업을 유치해서 그 산업단지를 만들든지 특구를 만들려고 신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첫째 혜택이 뭐냐면 법인세와 같은 각종 조세를 감면해 주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전부 규제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제를 전부 풀어주겠다. 중앙정부가.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지방에 모든 권한을 주고 계획을 만들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그 특구를 만들어서 올려라. 그럼 그걸 심사해서 제대로 된 곳은 법인세 조세 감면해주고 규제 완화해주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게 지사님,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어떤 그런 산업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간에 전혀 관계. 그게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하는 줄 이렇게 생각해요. 첨단 산업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날 안동 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조업만 되는 거냐? 그럼 관광이나 문화와 같은 서비스 산업은 안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산자부 장관이 전혀 범위에 관계없다. 서비스 산업 가능하다. 이렇게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거를 어쨌든 앞으로 키워내고 그 지역에 제대로 된 그 산업으로 키워낼 수 있는 앵커 기업을 한다면 유치해서 기회 발전 특구라고 하는 걸 신청을 하면 승인해 주겠다. 이제 이 얘기죠. 그렇죠. 이제 조세 혜택. 그다음에 규제 완화해주고 뭐 또 다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데. 그럼 도에서는 어떤 거를 지금 감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9개 군에 9개 시군과 지금 협력을 해서 신청을 하려고 지금 작년부터 어느 한 지역에 딱 특구를 만드는 게 그게 100만 평 이상, 200만 평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 그 특구를 지정해서 뭐 한 시군을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100만 평 이상, 200만 평 이하로 해놓고 있는데 우리 도가 지금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최하 100만 평 이 기준은 좋은데 200만 평 상한선은 늘려달라. 왜 그러냐면 지금 남해안 관광개발 특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청하려고 하면 이게 200만 평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제, 통영, 남해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때 그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또 제가 그때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기회발전 특구가 당초 기본 목적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보내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그럼 경계만 넘어서 내려가면 그 지방에 이전되는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건 좋은데 수도권에서 거리에 따라서 차등 인센티브를 달라. 그렇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경남이 제일 멀지 않습니까? 지금 충청권까지는 수도권이거든요, 사실. 지금 수도권에서 나온 기업 인구들이 충청권으로 몰려다 보니까 지금 충청남도나 북도는 엄청나게 그 GRDP라든지 경쟁력이 높아졌어요. 제일 그 아랫목이 우리 경남하고 전남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그때 건의를 한 게 수도권 기업이 가면 그럼 충청도 가는 기업, 경남에 오는 기업 이거 같이 줄 수 있느냐? 안 되지 않느냐? 더 멀리 올수록 수도권에서 더 멀어질수록 수도권에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줘야 된다. 그렇죠. 인센티브를 차등해서 지급해달라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는데 여하튼 올 연말에 산자부에서 신청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합리적으로 보이긴 한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정부가 인정을 해줄지 그건 말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관광도 있고 남해안 관광 문화도 특구도 있고 문화도 있고 문화 특구도 가능하고 우주항공도 가능하겠네요. 당연하죠. 항공청도 이제 들어오고 그래서 9개 지역을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안 그래도 방위 얘기하셔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이게 또 요즘 경남에 핫합니다.
한다. 예. 뭐 요즘 표현으로 힙하다는 얘기도 좀 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전망이 좀 밝아요. 이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오늘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미국의 그 최대의 그 방위산업 전시회에 우리 K9 자주포가 완전 중심을 차지했다 이렇게 네, 보도가 네. 된 걸 봤습니다. 예. 최근에 뜨고 있는 게 K방산입니다. 이제 K방산이 참 그 어떻게 보면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미국이 방위산업의 가장 그 핵심 국가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뭐 독일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이 있는데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거의 뭐 한국의 방위산업이 각광을 받는 정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독일이나 이런 곳은 전차 한 대 만드는데 3년씩 걸리는데 네. 우리는 1년에 하나씩 1년에 바로 만들어내거든요. 네네. 그래서 방위산업이 K방산이 아주 그 세계적으로 많은 그걸 받고 있고 그동안에 뭐 대통령께서도 해계 폴란드 또 뭐 중동 동남아시아 가서 이제 방위산업 수주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K방산이 이 대부분 우리 경남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항공방산은 카이가 있고 네네. 뭐 해양방산은 우리 그 하나오션이 있고 또 육상방산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다음에 롯텐과 같은 그렇죠. 기업이 있기 때문에 거의 예. 뭐 한 60% 가까이가 경남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방위산업을 육성시켜야 되고 고부가가치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방위산업 육성 계획을 한 2조 7천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28년까지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도 들어가 있고 민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네네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방사청이 지금 대전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방사청의 이 지청 정도는 경남에 설치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건의를 중앙정부에 하고 있고 방위산업 중에서도 대부분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부품을 외국에 수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 부품을 국산화시키기 위한 그 방산부품연구원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방위산업은 우리 경남이 예. 어쨌든 키워야 될 주력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워낙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또 더 하실 얘기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인터뷰는 여기서 좀 저희가 줄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경남 도민들께 전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예, 우리 경남이 2010년대 들어와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뭐, 1인당 그 도민 소득도 전국의 최하위 수준이고 경제 잠재적 성장률도 최하위였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우리 경남이 다시 이제 주력 산업들이 살아나고 있고 방위산업 원전, 뭐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주 항공전까지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주력 산업들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우리 경남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 무역 수지도 10개월째 흑자를 보이고 있고 또 제조업 생산자 지수라든지 고용률이라든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경남의 주력 산업들을 계속 이렇게 키워나가고 육성을 해야 될 노력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도민들에게 드리고 우리 도민들이 정말 최근에 뭐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경남 도민임을 긍지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이 경남 지역 활성화와 도민들의 행복 지수를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사님 오늘 하고 싶으신 말씀 반도 못 하셨잖아요. 그러시죠? 뭐 좀 말씀을 뭐 드릴 말씀은 맞는데 또 너무너무 깨우면, 많으시죠. 예. 예, 그러니까 포커스 경남에 앞으로 계속 나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시면 언제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포커스 경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